지금 이렇게 43칙에 나오는 수산이라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산이라는 스님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죽비를 들었습니다. 죽비를 들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죽비라고 하면 법에 접촉되는 거고, 이것을 죽비라고 하지 않으면 사물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에서는 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선사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지금 저기 우리가 안호가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을 안호라고 하면 틀리고 안호라고 하지 않아도 틀렸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렇게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주로 화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식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 합니다. 죽비라고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어떤 모양과 그 이름에 빠져서 실제를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것이 그러면 뭐냐 말이에요. 죽비인데 죽비라고 안 부르면 그럼 뭐라고 부를 거야? 똥이라고 부를 거야? 아니면 뭐 짝대기라고 부를 거야? 사실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뭐예요? 이거 죽비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모양과 형상에 빠져서 실제를 못 본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또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거야? 사실에 위배되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선사들이 주로 여러분들 함정에 잘 빠뜨려요. 그래서 대부분 선사들이 우리가 여기 사도에서 나오는 같이 선사들은 이것이냐, 이것이냐, 이게 옳은 거냐, 이게 옳은 거냐, 나가야 되느냐, 들어와야 되느냐, 물건을 들어야 되느냐, 놓아야 되느냐, 물병을 차야 되느냐, 아니면 물병을 세워 놔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식의 그 사고의 틀을 딱 막아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것을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뭘 해요? 예, 머리가 팍팍팍팍 막 생각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사실은 다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생각으로 이것은 죽비고 저것은 안오고 이것은 여자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배웠을까? 자, 아이한테 태어나면 엄마, 아빠, 요건 숟가락, 저쪽에 가면 어우 똥 이렇게 막 하면 이놈 새끼 저쪽에 가 놓아야지. 왜 이렇게 하지?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금 이런 그 개념과 관념과 이런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도 배우고 있어. 이것도 어떤 면에서 또 하나의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문관도 잘못 쓰면 개념으로 잘못 빠질 수가 있다. 그럼 왜 배우지? 제일 큰 목적 자체는 그냥 잘 살기 위해서예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애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이것을 배운 아이하고 엄마, 아빠를 못 배웠어. 그럼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이제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배웠어.
그러면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애는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애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생존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럼 인간은 왜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생존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지금 생존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왜 이런 지금 선불교나 이런 데서는 생각 그만해라, 생각하지 마, 생각 그거 다 망상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렵게 배운 것을 왜 다 버려라 그러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의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버리고 무소유, 소유 다 버리고, 관계 속에서도 인연 다 놔두고, 인연 없음.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런 공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마치 이런 명상이나 수행이 현실에 있는 이 문명을 등진다든가, 아니면 무소유라 그러면 소유를 안 하고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알을 다 버려두고 그냥 멍해가지고 그냥 저 모르는데요, 밥 먹어 하는데 밥 어떻게 먹어요? 지금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운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렇게 나은 삶으로 더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고,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더 크게 확장해서 이 작은 나가 아니라 더 큰 나로서 살기 위한 목적이지, 명상을 잘못해가지고 뭔가 세상을 등진다든가 뭐 어디 내세를 본다든가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크게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순수의식.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내 존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존재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건데 마치 그것을 깨달으면 대단한 것 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헛웃음이 난다고. 아니, 당연한 걸 깨달았는데,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거의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쉽고, 왜? 원래 이거 있잖아. 그냥 뭐 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쉽고, 근데 그걸 깨달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인식은 이제 잃어버리고 행위의 인식, 그 배움이라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배움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마치 그 배운 세상이 진짜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존재가, 근거가 있어요. 존재가 있고 그 위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행위를 더 중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존재는 순수하게 물들지 않는 행복과 자유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태어나면서 행위를 배운 거예요.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그런데 부모가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네?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 상담했는데 자기는 위에는 언니야.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났어요. 그 밑에 남동생이야.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언니 태어나고 다음에 이렇게 놀 때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니어서 부모가 실망한 거야.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전화하고 막 자랑했대. 그걸 들은 거야. 자기가 이렇게 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감 없어. 그런데 존재감이 어떻게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마치 없는 듯이 이제 살아요. 그 없는 듯이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존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해 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드러내면은 싫어할 거야.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를 하나의 뭐예요? 그 체면을 걸어버린 거죠.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이 가장 밑바닥의 인식이 그게 밑에 존재 위에 하나가 딱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깔렸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자기를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는데 계속 눈물이 내가 이야기하는데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이 자기에게 이때까지 이게 덮여 있는 이게 눈물이 뭐예요? 이게 녹는 거예요. 계속 지금 녹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존재는 공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이름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본질. 여러분들의 본질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본질을 그것을 내 스스로 있는 그런 성질, 나로서 있는 성질, 그걸 뭐라고 한문으로 하면 자성, 스스로 있는 성질, 성품, 자성. 너의 자성이 뭔가? 너의 자성이 뭐냐? 너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너는 공이야.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공이라는 뜻은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야. 지금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것이 누군가가 깨달았는 내 안에 있는 원래 나는 존재가 기본이구나. 이 존재를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져왔고 죽을 때도 간단 말이에요.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우리는 행위를 쌓아가야 되는데 이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존재가 행위가 더 중요해서 성과 악이 더 중요하고 남자 여자가 더 중요하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더 중요한 그 행위가 더 중요해가지고 내 존재는 가치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여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선불교나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의 본질을 한번 먼저 봐.
너 아무 문제 없어. 너 원래 아무 문제 없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원래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전체야. 너는 텅 비어 있는 도화지와 같아. 거기 위에 네가 어떤 그림을 그려도 돼. 그러면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존재 속에서 행위를 한 번 더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세상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존재를 깨닫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 깨달았어. 끝. 무소유. 그래, 나는 공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21세기의 깨달음이 아니다고. 과거의 깨달음은 이런 깨달음인데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공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위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것을 쌓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영상을 할 때, 자, 우리 이 수행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공. 그러니까 공이라는 뜻은 뭐예요? 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깨달으면, 그래, 모든 것이 공이구나. 그래, 나 공 봤어. 그럼 망상하고 있는 거야. 그래, 모든 것은 무야. 그래, 무 깨달았어. 마치 모든 것은 뭐예요? 진화야. 그래, 나 진화 봤어. 깨달았어. 지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라는 말과 그런 무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을 보는, 진실을 보는 그 인식의 수준이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죠? 그게 도라는 단어예요. 도라는 단어는 원래 도는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노자가 도를 탁 이야기하면서 제일 앞에 뭐예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누군가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야. 공이라고 하면 공이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공도 공이라고, 공도 공으로 가라. 공도 넘어서라. 왜? 사람들은 공이라고 하면 또 공이라는 어떤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배워야 합니다. 왜 배워야 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 작용의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작용의 세상에서는 이제 법칙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잘 생존해요. 돈도 잘 벌어요. 더 건강하게 살아요. 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재밌게 살아요. 왜? 법칙을 잘 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법칙을 잘 운용해가 사는 사람한테 그거 다 버리고 공으로 가라! 이건 아니다. 공은 항상 그 밑바탕에 항상 깔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는 그 공이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제 배움을 가집니다. 이 인간이,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앞서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힘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의 문제, 이 해결했던 그 결과의 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습득하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흉내내어서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이제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자, 이걸 게임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게임의 세상이 이렇게 있어요.
게임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게임의 세상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세상으로 게임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게임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바타라는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지금 우리도 나라는 캐릭터를 지금 가지고 여기 와 있죠. 그러면 여기 왜 와 있냐면 우리가 게임을 왜 해요? 지금 재밌으려고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게임의 세상에 들어가서 나라는 아바타를 가지고 그 게임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 게임 회사가 지금 이번에도 뭐 카카오 게임 뭐 상장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하던데,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엄청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 사람은 돈 주고 그거 가지고 이게 게임을 하면서 시간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게임의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거기에 따르는 룰을 따르면서 막 이렇게 그 안에서 뭔가 칼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도 얻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게임 잘하는 사람. 게임 잘하는 사람을 우리 이 세상에서 본다 그러면 뭐예요? 잘 배워가 기능 잘하는 사람. 흉내 잘 내는 사람. 기능이 뛰어난 사람. 그 게임 세상에서 똑같아요. 게임 참 잘해요. 나중에 게임 선수까지. 근데 그 게임의 세상에서도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기술자가 있다. 게임 프로그램을 딱 만들고 아니면 게임을 조정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의 창조자가 있어요. 게임을 창조를 해버리는 거야. 전혀 없던 게임을 하나 확 만들어가지고 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자 밑에 이제 기술자들이 쫙 있겠죠. 그 기술자들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듯이 지금 이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공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게임을 만드는 사람도 처음부터 게임을 창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술도 배우고 게임도 많이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그 게임을 세상을 만들듯이 여러분도 매일 저 남이 만들어 놓은 그 개념, 관념, 잘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돼, 그런 관념 속에 놀아나지 말고 이제 자기 게임을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한번 창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깨달아야 되냐? 여러분만의 어떤 독특한 세상을 한번 창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본다 그러면 뭐예요? 생활명상인 거야. 생활명상을 이렇게 창조했잖아. 부처님은 뭐예요? 불교라는 걸 어떤 깨달음이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름에서 깨달음이에요. 어디서 깨어나요? 우리는 원래 공인데 부처님은 이 공의 세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용의 세상을 보니까 이 작용의 세상은 그냥 법칙과 인연의 룰 속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속에 들어가면 이제 아바타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조건의 그 법칙에 맞게 저것거리 막 점수 올리고 막 난리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면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나만의 세상을 한번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그것이 나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나의 꿈이야.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만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게임하듯이 즐기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이 명상을 하는 목적이지, 과거의 그 무문관에서 나오는 이런 선불교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많은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배웠는 세상, 그 관념과 규칙이 실제라고 사람들은 봐버린 거예요. 만약에 당나라 시대라 그러면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 속에서 관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 세상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예요? 그것은 관념, 그냥 생각이 세상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비라고 하면 안 되고 죽비라고 안 해도 안 된다.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을 들이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 마치 여기에 뭔가 무문관 속에 하두를 깨치면 뭔가 짠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 몰랐을 때는 이런 거 뭐 깨달으면 뭔가 될 줄 알고 막 이런 책 내가지고 막 읽고 막 나는 왜 안 깨닫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깨달으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에 지금 빠져 있는가?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존재로서의 나를 진짜 인식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존재, 그 존재 자체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존재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존재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나는 노예야. 나는 종이야. 나는 여자야.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러한 자기 모양과 형상에 빠져가지고, 그 행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원래 뭐든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내가 나온 것은 그것이 그냥 내가 원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경험하고 싶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존재라는 것을 배경을 먼저 깔고 현재의 삶을 딱 바라본다 그러면, 현재의 삶은 뭐예요? 내가 창조해보고 누리는 세상이지 막 개고생하는 곳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들 막 매일 부담스럽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개고생이고 몸 조금만 아프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몸은 뭐예요? 그냥 아바타라니까? 게임에 들어가지고 막 싸우다가 확 죽어버렸어. 그럼 다시 또 리셋해. 또 들어가면 또 해요. 여러분도 지금 몸 그거 또 리셋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게임할 때마다 리셋 돼요. 그런데 내 몸이 거기에 하나에 이제 딱 집착되어 버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그 아바타가 죽어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 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난데 이거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잃어버려도 또 하면 돼. 인생 그냥 여러분들이 삶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지,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매일 허덕거리면서 뒷공문이 따라가면서 그 만들어진 곳에 그냥 부속품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 돈 버리는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돈을 다 버려요. 제일 대접받고. 종교도 자기가 만든 사람들 있죠. 교주, 게임 자기가 만든 사람, 뭐 어떤 단체 자기가 만든 사람들, 그 최고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게 쫙 뛰어난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만들어진 세상이 마치 실제인 것 착각해가지고 매일 그 만들어진 세상에서 비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거기에는 자유롭지가 않다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창조자가 돼야 자유롭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 생활 명상을 하는 목적입니다.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 첫째는 게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기 욕망대로, 본능대로. 그러면 이제 뭐예요? 게임의 세상에서 바로 죽어봅니다. 게임 막 가는데 뭐예요? 지멋대로 두두두두 뛰다가 총 맞아 죽어보고, 지멋대로 칼 후르다가 뭐예요? 그냥 펑 죽는 거야. 근데 딱 잘 보고, 아, 요거 게임 법칙이, 아, 요거 요런 거네? 아, 그래. 요 때는 요로 가야지. 요렇게 하는 사람 잘 산다고. 점수도 많이 따고. 이 세상은 그렇게 작용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잘 배워야 돼요. 근데 규칙을 안 배우고 자기 본능대로, 자기 감정대로, 아니면 뭡니까? 오해, 착각해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에너지는 잔뜩 쓰면서 효율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해. 보면 열심히는 살아. 근데 뭐예요? 돈은 못 버려. 매일 힘들어. 허우적거려요. 왜 그래요?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문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 필요 없어. 무소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창조자가 되기 어려워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자기만의 더 좋은 걸 만들어내야지. 이걸 활용해서 자기 삶을 더 풍성하게 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죠. 그래서 인류가 살면서 많은 문명들을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도시에 살고 아파트에 사느냐?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살기 편하고 이게 경쟁력이 제일 좋으니까 살기에 가장 적합하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무시해? 이걸 무시하고 나 저 촌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촌집보다 더 아파트가 더 좋아요. 더 편하다고. 효율이 더 좋아요. 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문명들을 이것을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해 보라. 벽돌인데 수많은 벽돌들이 있고 그걸로 집을 지어 놨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벽돌들 하나하나를 빼내 가지고 자기만의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양의 집을 짓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직업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지식을 이용해서 뭐 수많은 어떤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 벽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게 뭐예요? 생활 명상이 인식하고 가는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내 존재가 있다는 것, 내 존재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인식이 이게 배경이 먼저 되어야 여위에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계속 행위에 빠져가지고 자기 존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이 행위의 힘이 안 나와요. 이 행위는 어디서 근거를 둬야 돼요? 이 존재에서 근거를 둬야 되거든. 그러면 이 존재는 뭐예요? 부처님의 표현대로만 나의 이 존재성은 뭐라고 이름할 수 없다. 그것을 공이라고 했고 그것에 성품이 없다.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성은 뭐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냥 인연 따라서. 그걸 이름에서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수준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높이가 공을 아는 깨달음이지. 와, 내가 공을 봤어. 공을 뭔가 터득했어.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불교나 이런 데서는 참선회가 하면 그래, 내가 공을 봤어. 공을 깨달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은 그 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식의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똑똑해지고 더 많이 지혜로워지고 더 많이 뭐예요? 잘 알아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통찰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통찰을 깨달음이라 그러는 것이지 공, 불이법 이런 것들은 그냥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비라고 이름을 지으면 아니고 죽비라고 또 안 해도 그럼 뭐라고 부를 거냐 말이에요. 작용의 세상에서는 이름이 있어야지 쉽잖아요. 생활 명상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또 참명상을 하면서 뭐예요? 기운을 공부하는 거죠. 작용. 그래서 이 작용의 세상을 동양에서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기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기. 본질의 세상을 단어 하나를 이름 붙였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 기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데 어떤 원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호흡 명상할 때 정충, 기장, 신명, 그 다음에 뭐예요? 심, 기, 혈, 정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행, 음양 이런 식으로 이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유의 결과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다른 이름으로 공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그걸 좀 빼고 그냥 보자 이 말이에요. 그냥 사실을 보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노자에서 보면 위학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일익 하나씩 매일 이렇게 더하고 도를 공부하는 사람 위도 매일매일 손 매일매일 하나씩 뺀다. 왜? 본질의 존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쌓아 올린 것을 제거해야지 보이고 이 법칙의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배울수록 더 잘 운용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지 깨달음이 마치 뭔가 아는 거 다 버리고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 버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내세를 바라보고 생활 명상은 이것이 두 개가 하나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공을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이제 생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것이 저희 창의성이죠. 부처님은 이것을 가지고 고진멸도 이렇게 했듯이 우리는 뭐예요? 비춤, 알아차림, 선택, 운용하고 검증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뭔가를 다 깨달으면 자기만의 뭔가를 이렇게 창의를 해야죠. 그래서 창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인식이 엄청나게 도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어떤 분야를 하든지, 그것이 선생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이 했는 거 흉내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뒷공문이 따라가면
자기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은 수산의 죽비. 이것이 죽비라고 부르면 법에 어긋나고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사물에 위배되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겠는가. 이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